자, 2025년 9월 26일 딱 하루입니다. 근데요, 만약 이 하루가 한 나라의 운명을 뭐랄까 딱 압축해서 보여주는 한 장의 사진 같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날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따라가 보면서 지금 거대한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아니, 정말 단 하루가 한 나라의 모든 걸 말해줄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의 핵심 질문입니다. 단 하루라는 이 작은 창문으로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한번 들여다보는 거죠. 과연 우리가 거기서 뭘 보게 될까요? 네, 하루 한국과의 이야기. 2025년 9월 26일은요, 정말이지 엄청난 대조와 긴장감이 팽팽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거, 그리고 현재, 또 미래가 마치 서로 다른 무대 위에서 동시에 상영되는 연극 같았다고 할까요? 그날 하루를 시간대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자, 아침에는요,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타나면서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요. 오후가 되니까 경제시장이 아주 불안한 수치로 마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이건 미국 시간인데요. 이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투자자들 앞에서 연설을 하죠. 정말 딱 봐도 아침엔 정치, 오후엔 경제, 저녁엔 외교, 이 세 가지 다른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으로 맞춰지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 두 개의 무대. 이날 대한민국의 과거 리더십과 현재 리더십이 정말 극명하게 갈렸는데요. 같은 날인데도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이 대비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한쪽을 보시죠. 윤 전 대통령. 법정에서 과거를 마주하고 있죠. 그를 부르는 이름은 수임번호 3617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시간 다른 한쪽. 이 대통령은요, 월스트리트 한복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팔고 있었습니다. 팀 코리아 세일즈의 선봉장이었죠. 한 명은 과거에 발이 묶여 있고 다른 한 명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는 모습. 정말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구치소에서 생존하는 것이 힘들었다. 굉장히 감정적인 발언이었죠. 이 한마디가 그날의 정치 드라마에 뭐랄까 아주 인간적인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을 더하면서 정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시각에요. 지구 반대편 뉴욕 증권거래소에서는 이 대통령이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코앞에 닥친 경제 위기를 막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끌어오는 거였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경제 경고음이 막 울리고 있는데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뉴욕 금융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든 겁니다. 이 두 장면이 그냥 별개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두 대통령이 각자의 무대에서 드라마를 쓰고 있는 동안에 사실 더 시급한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경제죠. 경제의 경고 신호들.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주요하지만 아주 선명하게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그날 오후에 나온 숫자들은 이건 그냥 빨간불 수준이었어요. 첫 번째 신호,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3,400. 이 3,400이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투자자들한테는 여기는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심지적인 지지선, 마지노선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힘없이 툭 하고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좀 떨어진 게 아니고요. 시장 전체의 불안감이 쫙 퍼지기 시작했다는 신호탄이었어요. 경고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환율이에요. 1,410원. 달러당 원화 가치가 1,410원을 넘어섰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뚝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한국 시장이 좀 위험한데? 하면서 돈을 빼기 시작했다는 아주 명백하고 위험한 신호였죠.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가 나옵니다. 가장 충격적인 숫자죠. 0.7%. 이게 뭐냐면 2025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여러분, 0.7% 성장이라는 건요. 사실상 성장이 그냥 멈춘다는 얘기예요. 제로 성장이나 다름없죠. 이건 그냥 국가 경제 전체가 전례 없는 위기 앞에 섰다는 마지막 최종 경고장이었던 셈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요? 그 원인을 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먼저 안에서는
사람들이 지갑을 닫았어요. 민간 소비가 꽁꽁 얼어붙었고요. 기업들은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투자를 못하고 건설 경기는 2년째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밖으로는 미국하고 무역 마찰까지 있죠. 그러니까 안팎으로 악재가 겹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그럼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바로 이 이야기의 무대를 다시 뉴욕으로 옮겨와야 합니다. 한국의 미래를 팔다. 이 대통령이 미국에서 하고 있던 일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었거든요. 이 모든 노력의 핵심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겁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들어보셨을 텐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나라 비슷한 기업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주식시장에서 죗값을 못 받는 현상을 말해요.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거나 북한 리스크 같은 지정학적 위험 때문이라거나 여러 이유가 있죠. 이 대통령이 바로 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번에야말로 끝내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겠다는 거냐? 구체적인 계획이 바로 이 3단계입니다. 자, 첫 번째, 시장의 불투명성부터 잡겠다. 기업 지배구조를 싹 뜯어 고쳐서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MSCI 선진국 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우리 증시를 편입시켜서 안정적인 외국인 자금을 끌어들이겠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직접적이죠. 월스트리트에 가서 직접 세일즈를 해서 무려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겠다. 이게 바로 정부가 내놓은 위기 돌파 전략의 핵심 뼈대인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 경제, 외교,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쭉 훑어봤는데요. 이 모든 걸 합쳐놓고 보면 결국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바로 시험대에 오른 회복력.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과연 이 위기를 이겨낼 힘, 즉 회복력이 있느냐, 이걸 시험받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 내부의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주범들이죠. 먼저 민간 소비, 고작 1.1% 성장, 거의 멈춘 거나 다름없고요. 건설 투자는 아예 마이너스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기업들의 설비 투자도 정체 상태고요. 바로 이 세 가지가 지금 우리 경제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걸림돌들입니다. 결국 도전 과제는 아주 명확해집니다. 안으로는 시끄러운 정치적 갈등을 어떻게든 봉합해야 하고 밖으로는 정말 복잡한 경제 회생 작전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내부의 통합과 외부의 성과, 이 어려운 미션을 과연 대한민국이 동시에 해낼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인 거죠. 결국 2025년 9월 26일, 이 단 하루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안팎으로 정말 엄청난 압박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놀라운 회복력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던 그 저력을 이번에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이제 앞으로 쓰여질 우리의 역사가 말해주겠죠.